남긴 재산이 아파트 2채와 예금 5억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빚도 7억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걸 모르고 장례를 치르고 예금도 일부 인출해서 썼습니다. 결국 한정 승인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단순 승인으로 간주돼서 7억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변호사 최경섭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슬픔도 채 달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수천만 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절차를 몰라서 억울하게 3억 원을 날린 분도 계시거든요. 오늘은 부모님 사망 후에 자녀가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씩만 제대로 따라 하셔도 불필요한 손실을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한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68세 박모 씨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남긴 재산이 아파트 2채와 예금 5억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빚도 7억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걸 모르고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 빚 일부를 갚기도 하고 예금도 일부 인출해서 썼습니다. 결국 한정 승인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빚 일부를 갚고 재산을 처분한 행위 때문에 단순 승인으로 간주돼서 7억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거죠. 만약에 제가 알려드릴 절차대로 했다면 한정 승인으로 자신의 재산으로 아버지 빚을 갚게 되는 상황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럼 부모님 사망 후에 꼭 해야 할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례비용 영수증 반드시 챙기기. 장례를 치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영수증 챙기는 거예요. 장례식장 비용, 화장비나 매장비, 봉분 설치비, 제사용품비 이런 것들의 영수증을 모두 받아두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속세 신고할 때 장례비는 500만 원까지, 봉분비는 500만 원까지 총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한정 승인할 때도 이 비용들은 먼저 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이 서비스로 모든 은행 예금 현황, 보험 가입 내역, 부동산 소유 현황, 자동차 등록 내역, 미납 세금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3주 정도 지나면 우편으로 결과가 옵니다. 다만 개인 간 빌려준 돈이나 빌린 돈은 여기 안 나와서 그건 직접 찾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 찍어둔 게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기존 영상으로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휴대폰, 집 열쇠, 자동차 키, 각종 카드류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특히 휴대폰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카톡 메시지나 문자, 통화 기록으로 개인 간 채권 채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신청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하는 거고요. 한정 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자동으로 단순 승인이 돼서 빚까지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모님 빚을 임의로 갚거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다섯째,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세요. 상속재산이 많으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망일 기준 10년 내에 자녀들한테 증여한 재산도 다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분할협의가 끝나지 않았어도 일단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최대 40%까지 붙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장례를 치르실 때는 모든 영수증을 꼭 챙기시고 부모님 지갑이나 서류 등을 확인해서 어떤 은행에 통장이 있는지 부동산 관련 서류는 어디 있는지 파악해 두세요. 1개월 이내에는 사망신고하고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는 걸 꼭 하셔야 합니다. 금융기관별 잔고와 부동산 현황도 조사하세요. 3개월 이내에는 안심상속 자료가 나오면 꼼꼼히 검토해서 상속 방법을 결정하세요.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단순 승인, 빚이 더 많으면 상속 포기, 비슷하다면 한정 승인을 고려해 보세요. 6개월 이내에는 상속세 대상이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장례비 공제 등을 제대로 활용하면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빚을 내가 안 갚을 수 없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일단 법적 절차부터 밟으시고요. 복잡한 사안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례들을 보면 감정보다는 냉정한 판단을 하시고 절차를 차근차근 밟으며 필요할 때 전문가 도움을 받는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사망은 정말 슬픈 일이지만 그렇다고 절차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더 큰 고통이 따라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만 제대로 챙기셔도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3개월, 6개월 기한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복잡한 상황이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서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거 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순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따지고 보면 단순 승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상담하고 이럴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하고 나서 하라고 그러든지, 일반인들 모르고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뭐 돈 받을 게 남아 있거나, 물론 이제 줘야 되는 게 대부분이기는 할 텐데 뭐 환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이건 해도 돼요, 이건 안 해도 돼요, 이거를 함부로 얘기해 버리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돼 버리는 상황이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돈만 내고 끝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상 단순 승인으로 보지는 않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환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고, 퇴직금 같은 거, 그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